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공사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입금액의 40%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촌에 방치되는 빈집 대책으로 강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공사 예산이 증액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 최종안을 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75억 원에서 25억 원 증액된 1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2.8km인 활주로를 3.16km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돼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안군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면서 전국의 AI 발생 건수는 24건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안군의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 계열인 농업회사법인 4조 원의 오리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실시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4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지만 수산물을 사기 위해 나온 손님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산물 40% 환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정보를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고 그리고 뭐 김장철이라 원래 이맘때는 추워도 손님들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40%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시장을 자주 오는데 물건도 좋고 이렇게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자주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다 보니까 물건 질도 더 좋아지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남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수부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행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가면 값싼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고 선물 같은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안 흑산도의 명물인 참홍어가 대풍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안수협에 따르면 금어기가 끝난 지난 7월 16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흑산 참홍어 어획량은 154톤에 달해 역대급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년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참홍어 가격은 현재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하락했고 그나마 경기 침체 여파로 판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목포와 해남, 완도 등 17개 시군은 축제 형식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무안군과 여수시 등 5개 시군은 읍면동 단위로 일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넘이 행사는 해남 땅끝과 오시아노, 진도 세방낙조 등에서 대규모 축제가 펼쳐지고 2024년 첫 일출제는
완도 명사심리와 장흥 정남진 전망대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 농촌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약 7만 채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집이 낡아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어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됐는데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등의 한계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담양 고서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깥 지붕 아래로 나무 판자가 너덜너덜 간신히 매달렸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옆집도 비어 있습니다. 넝쿨이 뒤덮고 있어 흉가가 따로 없습니다. 안 좋죠. 흉스럽고 예지에서 오면은 보기가 안 좋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00m도 안 되는 곳에 또 빈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한 모습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빈집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마을인데 빈이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에 한 10집도 더 될 거예요. 요즘 살기 좋은 데로 갔지. 광주로나 어디 이런 데 서울로 가고. 이 때문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어촌 정비법이 이달 개정됐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철거 대상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요양병원에 갔거나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 연락조차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죠. 소유자, 뭔가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렵죠. 이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국 단위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천여 채. 이 가운데 정비된 곳은 10%가량인 7천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석등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용맹한 사자 2마리가 뒷발로 마주서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암수사자의 모습과 연꽃무늬 받침돌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조형미가 뿜어져 나옵니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으로 우리나라 석등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1962년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중흥산성 내 이 3층 석탑과 함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외지로 반출됐습니다. 1931년 일제가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겼고 경복궁과 경무대, 덕수궁 등을 거치며 90여 년을 떠돌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석등을 제자리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도난 우려와 국보 보존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간양의 문화유산을 도로 찾아오자는 시민운동이 우리 전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이후 10여 년 만에 광양시가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 사업으로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 석등을 되찾기 위해 광양시는 내년부터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조사와 시민 대상 서명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인데요. 광주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에 시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란 것이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인 선유와 사는 90살의 김방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숨 차는 거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어머니? 차는 거는 괜찮아요. 겨울철 난방 점검부터 냉장고엔 혹시나 상한 반찬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김 할머니는 3년 가까이 조건 미달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김 할머니가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른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고 늘 보고 웃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생각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소득과 장애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돌봄 서비스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8천여 명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도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1:1 케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배치했고 원스톱 돌봄콜로 의료방문과 식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집을 가가호호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 직접 만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는 최근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만의 돌봄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창업기술 지주에서는 청년 창업은 물론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든든한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전남 창업기술지주회사 김재우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남 창업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창업기술지주회사는 전남 소재의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말 전남도와 도내 6개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출원해 설립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투자 인프라 상황이 수도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역 투자 생태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 창업기술지주도 법인연 엔젤투자자 자격을 등록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엑셀러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출자회사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창출된 수입을 지역 내 기술 사업화 활동에 재투자해 선수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스타트업 창업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투자와 성장 지원 회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기술지주회사는 전남에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사업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과 사업성 금융을 통해 초기 자본 시드 투자를 하게 되고 출자가 완료되고 나서 생기는 기술과 행정상의 문제점 등을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출자회사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 후속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드 투자를 하고 팁스나 시리즈 A 등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후속 투자를 위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전남 창업기술지주회사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설립 5년 만에 전체 규모로는 자회사 27개, 총 연매출 2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는 중기부 팁스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최대 17억 원의 기술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금초이노베이션은 최근 김현덕 전남도지사님과 함께 사우디 에너지 워크에 참석해 네온시티 참여 기업으로 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자회사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전남 창업기술지주회사는 전남의 미래, 일자리의 천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남의 모든 대학과 기술 창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미래 신사업 지원을 위한 준비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던 빛가람 1호 펀드와 더불어 전남의 미래혁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펀드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토스나 마켓컬리, 무신사, 리디, 야놀자, 집방 등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모두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지금은 어렵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펀드와 컨소시엄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전라남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기술로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전남의 지역 경제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창업기술 지주회사 김재호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과 진도군이 중앙부처와 전남도,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돈 버는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425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127건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1,501억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1,5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1,142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당대학교는 최근 중국 상해 공상 외국어 직업대학교와 무석태호대학교, 태주대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국제교류 업무 협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은 국제교류와 함께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2+2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초당대는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30여 개 대학 간 국제교류를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청년층의 행복도가 6.9점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군 청년 인구는 6,7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미혼이 59.6%로 가장 많았는데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가 6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37.3%, 월 평균 소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6.2%에 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해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영상 5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0도, 한평은 영하 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목포 5도, 한평 4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 영하 2도, 장흥 영하 4도입니다. 낮 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6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 앞바다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11분입니다. 수요일부터 하늘 점차 개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은 맑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예. 거기 허리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Number 5, Chanel.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의 교과 맞춤 웅진 스마트홀.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